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게다가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데요. 적게는 6억에서 많게는 22억까지. 게다가 이 아파트 단지가 기존에는 개포 주공 1단지였죠. 45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 분양가는 얼만큼이나 됐는지 그것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DH 퍼스트의 아이파크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첫 번째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4년 2월 21일 어저께였죠. 그렇다면 누가 청약을 할 수 있냐?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라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는 엄청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순위다 보니까 청약 총장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얼마 넣어야 되나요? 이런 얘기 필요 없죠.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다 보니까 재당첨 제한 10년 있고요. 분양가가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꼼꼼히 써야 된다. 어디서 났는지 아니면 아빠 찬스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주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금 때 전세 끼고 나머지 금액 현금으로 치러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전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궁금한 게 더 많아지죠. 그래서 FAQ로 1번 어디서 신청을 합니까? 2월 26일 날 청약홈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약 시 돈 내야 될 거 없고요. 청약 통장에 예치금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돈 내야 될 시점은 일단은 당첨되고 계약 시점에서 돈을 내야 됩니다. 얼마? 계약금 10%. 그리고 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까 전세 끼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조달해서 잔금을 마칠 수가 있죠. 그리고 전매도 가능하긴 하지만 만약에 1년 이내에 이 분양권을 판다면 양도세 70%, 지방세 10%, 77%의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다. 세금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다주택자인데 가능하나요?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청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대원 전부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5번 대출 나오나요? 요거는 이제 분양 상담사랑 전화했을 때도 좀 애매하게 말씀을 하셔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아파트 6,700세다 보니까 이렇게 큽니다. 위로는 경남 아파트 보이고요. 도곡역, 매봉역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옆에 이제 구룡역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초등학교 하나, 둘, 그리고 개포 중학교까지 해가지고 초중품 아파트라는 얘기죠. 정말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품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보자면 개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5동, 106동, 107동이랑 정말 가까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 뛰어노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아이가 좀 지각한다 싶으면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창문을 열고 팍 뛰어가면은 바로 초등학교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쪽에 중학교 또한 마찬가지죠. 엄청 가깝다는 사실. 요거는 이제 중학생들한테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왜냐면 이제 어디 땡땡이 치려고 가면은 엄마가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안 좋지만 부모님들은 좋아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물론 강남이다 보니까 대치동 학원가 유명하죠. 그쪽이랑은 약간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라인이 이제 되게 유명한 학원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랑은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학군으로 봤을 땐 약간 대치 쪽보다는 좀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는 단지가 부모님들에게는 뭔가 이제 안정감이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죠. 일단은 청약홈에 언제 접수를 해야 되냐. 2월 26일 날 청약홈에서 접수를 시작하고요. 그로부터 3일 뒤에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2월 29일 날 발표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타입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밝혀지는 순간이 되겠네요. 얼마나 지원을 할까요? 정말 많이 지원하겠죠. 작년 6월 달에 흑석자위가
82만 명이 지원해 가지고 한 가구 뽑았다. 그래서 1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그래도 로또보다 확률은 높다. 로또는 800만 불의 1의 확률. 로또 한 장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 청약을 넣는 게 좀 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때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자, 서류 제출하고요. 계약 체결 3월 8일 날 합니다. 자, 이때 계약금 넣어야 되는데 분양가의 10% 넣어야 된다. 자, 그리고 입주는 2024년 6월 7일까지 잔금 완납을 해야 된다. 자, 이때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 전세를 맞추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물량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세 가지 타입의 각각 한 세대씩 나옵니다. 34A 한 세대, 59A 한 세대, 132A 한 세대 해가지고 총 3세대가 나옵니다. 자, 동호수를 보면 아하 약간 안타깝긴 합니다. 3층, 4층, 2층 해가지고 132A 같은 경우는 아주 넓고 시세 차익도 22억 아니면 20억 정도 나지만 안타깝게도 2층이다. 자, 그리고 34A랑 59A 같은 경우도 3층, 4층이라서 이 빌라 아닌가요? 자, 이런 느낌이 들지만 아파트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계약금으로 10% 내고 잔금으로 90% 내는데요. 계약금은 계약 시 내야 된다 그랬죠. 언제요? 자, 3월 8일 계약 체결할 때. 자, 요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게다가 발코니 확장 비용도 추가가 되는데요. 자, 34A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지만 132A 같은 경우는 7,200만 원의 발코니 확장비가 든다라는 얘기죠. 발코니가 7,200만 원. 물론 이제 면적이 넓긴 하지만 심이 좀 거시기 하네요. 여튼 자, 34A부터 평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A는 아쉬운 좀 평면도죠. 자, 현관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서 이제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는 복도식이다라는 얘기죠. 자, 현관에 들어오면 바로 주방, 식당이 보이고요. 이쪽에는 침실이 있습니다. 더 들어간다면 거실 겸 침실로 쓸 수 있는 이런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평수가 작다 보니까 수납 공간은 좀 부족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 59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아는 3베이 구조고요. 방은 침실 하나, 둘, 자, 반대쪽에 3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창, 주방, 식당 창 해가지고 마통풍 이어집니다. 자, 59A 4베이 타입도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3베이 타입이라는 얘기고요. 욕실은 이쪽에 한 개, 이쪽에 한 개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발코니도 있고. 자, 그래서 국민평형 84A보다는 뭔가 좁고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자, 나름 오밀조밀하게 자, 일반적인 평면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132A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침실이 일단 4개, 침실 하나, 둘, 셋, 4개 침실이고요. 드레스룸 있고 욕실 2개 있지만 팬트리 공간 자,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현관에서 좀 이런 공간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이제 판상형 구조는 아니고요. 타워형 구조이기도 합니다. 거실 창은 이렇게 넓게 돼 있기 때문에 뷰는 좋겠지만 2층이다. 자, 그렇다면 내가 현금을 언제까지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표를 한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4, 59, 132 타입 분양가 이렇게 나와 있죠. 6억 5천, 12억, 21억. 자, 일단 계약금은 3월 8일 날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10%. 자, 그래서 6억 5천에 10% 6,500, 1억 2천, 2억 2천 정도 되는 거죠. 자, 잔금은 6월 7일 날 90%를 내셔야 되는데 자, 내가 대출 안 받고 이 정도 현금이 있다. 자, 내십시오. 아니면 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다. 대출을 알아보십시오. 아니면 자, 전세 끼고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의 최저가를 일단은 넣어봤습니다. 자, 물론 저층이다 보니까 이 가격보다 좀 더 낮아야지 계약이 될 확률이 높겠지만 자, 그래도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한번 보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일단 계약금을 현금으로 내시고요. 잔금 낼 때쯤에 전세를 이렇게 마친다면 실질적인 잔금에서 전세 뺀 금액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1억 7천. 자, 그리고 59A 같은 경우는 5억 6천. 자, 132A는 6억 2천 3백이 자,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발코니 확장된 걸 삽니다. 자, 그래서 이 금액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필요 현금은 총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일단 계약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 잔금, 전세 뺀 나머지 금액, 자, 그리고 발코니 확장 금액을 다 더한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분양받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죠. 자, 34A 타입 같은 경우는 2억 5,200이 필요하다. 59A는 7억 2,200, 132A는 9억 1,400 정도가 일단은 최소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등기 비용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취득세, 자, 들겠죠. 자, 그거는 뺀 금액이 필요 현금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지금의 시세랑 얼마나 시세 차익을 낼 것이냐, 자, 그것도 한번 따져본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 시세는 34A 같은 경우는 13억, 자, 59A 같은 경우는 21억, 132A 같은 경우는 45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저층이 아니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잡고서 한다면, 자, 여기서 말하는 시세 차익은 어떻게 구했느냐? 자, 이 매물 시세에서 분양가 빼고요, 발코니 확장 비용 뺀 나머지 금액이 바로 시세 차익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세 차익은 34A 같은 경우는 6억 2천, 59A는 자, 숫자 좋네요. 7억 7,700, 132A는 무려 2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낼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 시세 차익은 좀 짱짱하게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매매 거래될 땐 좀 내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층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 금액보다는 좀 아래의 시세 차익을 느끼겠지만 그러더라도 자,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투자로서 가장 매력적일까요? 일단 34A는 필요 현금 전세 낀 나머지 금액 2억 5천을 투자해가지고 시세 차익으로 6억 정도. 자, 그리고 59A 같은 경우는 7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7억을 번다. 132A 같은 경우는 9억 정도 투자해서 22억 정도 시세 차익을 남길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일단 가성비는 2억 5천 투자해서 6억 2천. 자, 그 다음에 9억 투자해가지고 22억. 자, 그리고 59A랑 132A를 비교한다면 일단 7억 9억씩 투자하지만 시세 차익으로는 7억 22억에 좀 확연히 차이 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일단 투자금에 있어서 4억 넘게 차이가 나지만 자, 시세 차익은 뭐 1억 남짓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렴하게 시세 차익을 많이 내고 싶다. 그럼 34A. 나는 투자도 많이 하고 시세 차익도 많이 갖고 싶다. 그러면 132A가 될 것입니다. 요것도 저것도 애매하다. 나는 적당한 평수에 적당한 시세 차익을 느끼고 싶다. 그렇다면 59A가 되겠네요.